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치즈버거, 띠드버거 주세요. 바로 또 치즈버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치즈버거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아이고. 팬님들한테 또 제가 또 경험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제 곰에 관련된 정말 무서운 이야기와 네, 전남친, 그러니까 알고 지냈던 여자의 전남친 때문에 거의 목숨을 또 잃을 뻔했던 섬뜩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어요. 예, 네, 근데 오늘도 아니 도대체 이분에게는 도대체 현실 공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이제 돌비님 채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인생에 네.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래 살기도 했었고 네. 또 성격이 워낙에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이대는 것도 좋았고 왜냐면 또 외국 생활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치즈버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 말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 중이신 분들도 많고 해서 여행 가실 때 좋았던 부분 혹은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약간 꿀팁 같은 거 제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생활을 마무리하고 되게 좀 좋은 조건에 한국에 있는 수출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하게 됐고 네. 저는 이제 무역팀에 들어가서 무역팀 과장으로 입사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는 무역팀도 있었지만 영업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저는 이제 유럽으로 출장을 가서 회장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 간부급하고 같이 이렇게 유럽 출장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에 가서 이제 스펙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격 협상, 그다음에 총 물량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연수는 2015년이었고요. 그날 영업부 팀장이 그만두게 됐었고 밑에 있었던 영업부 차장이 이제 팀장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회장님께서도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 제가 독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그러면 위에 그 팀장님을 모시고 가야 되냐 아니면 밑에 차장을 모시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차장하고 갔다 와라. 그래서 차장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제 스케줄표를 잡고 있었던 와중에 네. 그 팀장이란 사람이 엄청 시계에 진심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가 시계들 있잖아요. 진심이기도 하셨고 또 유럽에 가면은 시계를 정말 싸게 산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3명이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재무과에서도 출장을 갈 때 경비 지원이 한계가 있었고 저도 이제 비행기 티켓을 본의 아니게 경유를 해서 가는 티켓을 사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 팀장, 그다음에 허 차장, 그다음에 이제 김 과장이 이제 3명이 출장을 독일로 가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독일 콜른에 도착하게 됐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한국에서야 벤츠하고 BMW가 상당히 비싼 차고 구입하기 어려운 차잖아요. 독일은 현대차죠, 뭐. 예, 근데 독일은 그 벤츠 E클래스 경우도 하루에 한 4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렌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늘상 그랬던 것처럼 벤츠를 렌트를 해서 해당 공장에 방문을 해서 스펙 점검을 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죠. 체결을 하고 이제 강 팀장이 그토록 사고 싶었던 그 롤렉스 시계가 있었거든요. 롤리, 예.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롤렉스 매장에 가서 상당히 싼 가격의 시계를 구매를 하고 그거를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호텔에 와서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제 돌아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이스탄불 공항에 가서 터키 에어라인을 타고 인천으로 들어가는 스케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2015년 당시 항상 유럽 쪽에서 테러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출격 전부터 사고가 엄청 많았었던 시즌이었어요. 어이구, 예.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유럽연합에 가입도 되지 않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절대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독일이나 뭐 프랑스 파리에 비해서 터키는 아무래도 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공항에서 들려서 따로 여행을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한국으로 가는 스케줄을 제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 콜른에서 터키로 도착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악몽이 시작이 돼요. 가 너무 심해서 이스탄불 항공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비행기에서 내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다음 비행기 짐 찾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스케줄을 끊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터키에 늦게 출발하기도 했었고, 터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비행기 안에서 지나버리니까 이미 한국으로 들어가는 대한항공은 출발을 해버렸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어요. 내리고 제가 내렸을 때 그 상황은 군인들도 엄청 많았을 뿐더러 공항은 되게 한산했어요. 한산했었고 군인들이 엄청 많았었고, 일단 저희는 도착을 했으니까 한국하고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하려면 어찌되었건 하루 이상은 터키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짐을 찾고 이제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되도록이면 공항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강 팀장이란 사람이 자기는 굳이 여기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거기 앞에 큰 광장도 있고 한인식당도 있을 거니까 한인식당에서 밥을 먹고 근처 호텔에서 자고 오는 게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굳이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런데 나가야겠냐.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차장님께서는 그래 그냥 여기 있자 했는데, 자기는 굳이 나가야겠대. 왜냐면 그 사람 다음 달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건 다 얻었으니까 조금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은 나가는데 짐은 여기다가 맡겨두고, 팀장님 그 롤렉스 시계 가방에다 넣지 말고 백팩에다 이렇게 넣고 다녀라. 그게 안전하다. 여기서는 좀 고가의 어떤 그런 귀금속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타겟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또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녁 7시에 공항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사실은 저도 터키에 대해서는 아예 인포메이션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이렇게 섰어요. 쓰고 창문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공항에서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면 사람이 타고 목적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가 좀 많아서 그런지 택시도 드문드문 있었으면서 심지어는 그 택시를 타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 끝쪽에 이제 택시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길래 우리 그 한인타운이든지 여기 앞에 광장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가 오려고 한다. 하니까 그럼 자기가 그 앞에 광장이 있고 식당을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라이딩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3명이 타게 됐어요. 그리고 백팩을 이제 뒷트렁크에 넣게 됐고요. 항상 여행할 때는 무조건 여권은 호주머니에 저는 보관하고 다니거든요. 그건 이제 강 팀장이건 호 차장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현듯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 흔한 택시가 한 대도 없었는데 여기 택시 한 대가 지금 이렇게 있고 저희를 반겨주시면서 되게 젠틀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면서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택시기사 손을 봤어요, 제가. 저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손을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택시기사 손하고는 다르게 손이 되게 거칠었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거칠었고 그 손톱 사이에 그 기름때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이 좀 들었지만 뭐 투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백미러를 이렇게 봤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데 검정색 스타렉스보다 조금 작은 차였어요. 작은 차였고, 제가 이제 백미러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이 터키에서 택시가 그 한국 택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제가 앞자리에 탔고 그다음 두 분이 뒷자리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엔 스마트폰이 있었으니까 목적지하고 이 택시가 운전하는 길을 보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요. 네. 그런데 목적지하고 이 택시가 가는 방향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색하진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지금 이 택시가 가는 방향, 뒤에 따라오는 차, 그 다음에 이 택시기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내 느낌이 맞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잘못하다간 내가 납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의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때가 이제 오후 5시에서 이제 해가 막 저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을 응시하면서 팀장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내색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뒤에 차가 한 대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지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심증이지만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해외에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구글맵을 사용하거든요. 예. 구글맵을 사용하면은 목적지하고 이제 택시가 가는 방향이 보이니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뭔 소리야 하다가 이제 살짝 보니까 뒤에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절대 내색하지 말고 우선은 지금 외곽으로 딱 빠지기 전인 것 같다. 그리고 어찌됐건 차가 한 번씩은 멈추니까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말고 우리 즐겁게 얘기하는 척 하자. 그래서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택시 안에 택시 드라이버 사진하고 운전자 사진하고 같습니다. 근데 사진도 달랐고 그 사람한테 풍기는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 냄새라는 게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상당히 그 공장에서 이제 기계를 다루시는 그런 냄새 플러스 그다음에 약간 피비린내가 나기도 했어요. 오, 예. 예, 제가 느꼈었던 건 이거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 신호등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질문을 딱 하나만 하자. 왜냐면 터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너 지금 하는 일이 투잡이야? 그랬어요, 제가. 오. 그랬더니 나 이거 본업인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온 거잖아요. 아, 맞네요. 아, 너 그럼 택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자기가 벌써 5년이 넘었대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이 신은 신발, 손에 묻은 그런 기름때,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검정차, 예. 아, 이거는 뛰어야 내려야겠구나, 택시에서. 그때 당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뒷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납치된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음 신호등 걸리면은 뛰어내립시다. 그냥 그리고 뜁시다. 근데 이제 뒤쪽에서 감 팀장이 아 지금 내 시계가 트렁크에 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안 돼.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막 되게 욕하고 저는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신호등에서 자기는 못 내린대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확신을 하냐요. 아, 롤리가 있으니까 뒤에. 예, 그게 무슨 펩시 모델 뭐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니 제가 이래저래 그래도 유럽으로 출장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거의 한 달에 2번씩 갔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알잖아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그런 차이점들도 알고 그다음에 또 캐나다에 살면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대충 사람을 보면 느낌이 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본업이라고 했는데 신은 신발이나 흙 묻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군화 같은 신발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손에 묻은 기름때부터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긴 거나 그다음에 이 사람의 전체적인 형태를 봐서 제가 그동안 봤었던 그런 느낌하고는 정상반되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 신호등에서 못 내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3분 정도 가고 있는데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었거든요. 거기서 반드시 내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희 납치되면 저희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음에 내릴 겁니다. 다음에 반드시 뛰어내릴 거고 허차장님 준비되셨죠? 다음 신호등이 돼서 차가 멈추는 순간 바로 뛰어내렸어요. 열렸다, 다행히도. 예, 정말 바로 뛰어내렸어요. 바로 뛰어내고 허차장도 뛰고 저도 뛰었어요. 근데 강 팀장이 안 내린 거예요. 미친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는 직급체계잖아요. 직급체계인데 갑자기 뛰어내리니까 택시 드라이버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뛰어내리더라고요. 바로 뛰어내리면서 뒤에 오는 그 검정차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더니 뒤쪽 문이 열리고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앞차가 멈추고 뒷차가 멈추니까 이제 제가 오른쪽 좌석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뛰고 그다음에 허 차장이 그 뒤쪽에서 열고 제 방향 쪽으로 뛰고 그다음에 강 팀장이 안 뛰고 끝까지 이제 3에서 한 5초 정도 지났을 거예요. 결국에는 나와서 저희 쪽으로 뛰더라고요. 정말 진짜 10분에서 15분은 계속 뛴 것 같아요. 뛰면서 뒤쪽을 봤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두세 명이 내리더라고요. 검정차에서. 그리고 저희를 따라왔어요. 뛰면서. 근데 이미 간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3명이서 엄청 뛰니까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뒤로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팀이 이미 트렁크에 있으니까. 그래서 15분 정도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계속 뛰었어요. 뛰고 근데 그때 당시 저만 핸드폰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배낭에다가 핸드폰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대신 여권만 안쪽에 챙겨놨어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핸드폰이 되니까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터키하고 한국은 이제 MOU 체결이 돼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터키에는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에도 이제 터키 대사관이 있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찾아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24시간이거든요.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랬더니 주소를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근처에 다른 터키 분을 전화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픽업을 왔어요. 픽업을 와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이 또 오게 돼서 그 상황이 어떤지에서 어떤 차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요즘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도 공항에선 다 이렇게 CCTV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이서 졸지에 짐도 다 뺏기고 대사관에서 픽업이 와가지고 이제 대사관이 정해주는 호텔에서 이렇게 하루 정도 묵었거든요. 묵고 이제 저는 여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허 차장도 여권이 있었는데 간 팀장만 여권이 그 뒤쪽 배 쪽에 넣어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네. 강 팀장은 지금 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임시 여권을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상황 처리가 빨리 돼서 보통 이제 임시 여권을 발급을 바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머무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만약에 그때 그 차를 타고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대사관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해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해외에서 실종이 된대요. 그리고 실종이 되면은 이렇게 나라 간의 MOU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확인조차도 하기 힘들대요. 심지어는 MOU가 체결이 돼도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예로사항이 있대요. 네. 그 말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실종이 돼도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터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런 상황이냐 그랬더니 지금 그 선생님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엄청 많고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터키 경찰 분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짧은 얘기지만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리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항에서 저희가 그냥 밖으로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간 팀장의 롤렉스 시계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 가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여유가 있건 없건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짧게 좀 꺼내봤고요. 롤렉스 펩시라는 모델을 네. 그렇게 해서 없어졌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오늘 또 치즈버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정말 또 그 상황에 우리가 같이 택시 뒷좌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너무 무서웠네요. 하여튼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해외에서 이런 실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는 대부분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는 전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해외 나가실 때 이런 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미리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들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